1959년 2월 2일 소련 우랄 산맥 홀라트샤어 죽은 자의 산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9명의 베테랑 등산대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30도였습니다. 다음날 텐트는 안에서 찢어져 있었고 맨발 자국들이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속옷 차림으로 눈 속을 뛰어간 겁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시신들은 두개골이 박살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과 혀가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옷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소련 정부는 즉시 사건을 1급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소름 돋는 미스테리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959년 1월 23일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9명의 탐사대가 우랄 산맥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홀라트샤어를 넘어 오토르텐 산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등산 전문가였고 혹한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월 1일까지 그들은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남겨진 일기와 사진들은 즐거운 여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웃으며 농담하고 눈 위에서 장난치는 모습들. 하지만 2월 2일 그들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 계획은 숲속에서 야영하는 것이었지만 디아틀로프는 고도를 더 올려 산 능선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거나 더 좋은 전망을 원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텐트를 친 곳은 해발 1200m, 완전히 노출된 능선이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나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 곳. 그날 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은 오후 5시경입니다.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 누군가 눈을 파내는 모습.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에게 접근했고 그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는 영하 30도의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정에서 새벽 사이였을 겁니다. 텐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 텐트를 안에서 밖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입구는 멀쩡했습니다. 지퍼를 열고 나가면 되는데 왜 텐트를 찢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만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들은 외투도 신발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속옷 차림이었고 일부는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등산 전문가들이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결론만 남습니다. 그들이 본 무언가가 추위보다 더 무서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즉시 그곳을 벗어나야 했던 무언가 말이죠.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뛰어간 게 아니라 걸어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산 아래 숲을 향해 일직선으로.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말이죠. 수색대가 나중에 측정한 결과 텐트에서 숲 입구까지 거리는 약 1500m였습니다. 맨발로 눈 위를 1500m 걸은 겁니다. 발은 얼어붙고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 입구 삼나무 아래에서 처음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리 도로젠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였습니다. 둘 다 거의 알몸 상태였고 동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엔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무 위 5m 높이까지 가지가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숨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나무 곁에는 다른 대원들의 옷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월 26일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디아틀로프와 지나이다 쿨모그로바 그리고 루스템 슬로보딘이었습니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가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녹은 후 계곡에서 나머지 4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류드밀라 두비니나, 알렉산더 콜레바토프, 니콜라 티보브리뇨, 알렉산더 졸로타료프. 그리고 이들의 상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티보브리뇨의 두개골은 심하게 골절돼 있었습니다. 두비니나와 졸로타료프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은 자동차 사고 수준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외부 타격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멍도 없고 피부 손상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두빈이나였습니다. 그녀의 눈과 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제거된 것처럼 동물이 뜯어먹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원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정상 수치의 몇 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소련 정부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조사는 석 달 만에 급하게 종료됐고 사건은 1급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공식 결론은 알 수 없는 강력한 자연현상. 하지만 그게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주황색 구체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일부는 군인들이었고 일부는 다른 등산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공식 보고서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사능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당시 소련은 우랄 지역에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탐사대가 우연히 군사실험 지역에 들어간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 은폐한 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가설은 초저주파음입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인간에게 극심한 공포와 공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사태나 강풍이 산에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러시아 정부는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결론은 눈사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엔 눈사태 흔적이 없었고 탐사대는 눈사태를 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디아틀로프 고개는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산 홀라트샤에 현지인들은 그곳을 피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이죠. 9명의 젊은이들이 그날 밤 무엇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는 겁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으로 맨발로 뛰쳐나갈 만큼, 텐트를 찢어서라도 즉시 도망쳐야 할 만큼 무서운 무언가 말이죠. 그것이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군사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 중 하나에 마지막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번진 이미지.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목격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홀라트샤우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등산객들은 보고합니다. 밤에 산 위에서 주황색 빛이 떠다닌다고. 그리고 바람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비명이 들린다고 말이죠. 당신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고요한 기록 보관소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의 이면을 하나씩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기록된 이 지식의 조각이 당신의 세계관의 새로운 확장이 되길 바랍니다.